자, 기문관살의 작용을 보면은 기문관살이 어떨 때 작용되냐? 그러면 이 기문관살이 생길 때는 사준에서 수화가 상쟁할 때, 수와 화가 서로 싸울 때, 또는 금목이 상쟁할 때, 조우가 안 되어 있을 때, 인성이 약하거나 깨어졌을 때, 인성이 약하거나 깨어져서 뭐죠? 신약한 거죠. 자, 나를 생해주는 것보다 인성은 나를 생해줘서 나를 강하게 해준다 그랬죠. 강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비견과 겁재는 보다 나를 도와서 힘을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인성이 깨져서 신약이 된 경우, 조우가 안 됐을 경우, 수화가 상쟁할 때, 금목이 상쟁할 때 뭐예요? 시끄럽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워. 그래서 이럴 경우에 기문관살을 작용하기가 쉽다. 기문관살을 이루는 두 글자가 사주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글자끼리 붙어있으면 더 강하겠죠. 떨어졌을 때보다 더 작용이 크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기문명조 예시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저희들이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참조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실 때 명조에 만약에 일지에 사가 있으면 뭐죠? 사술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원진도 되고 기문관살도 되죠. 그래서 이 사는 뭐죠? 관이 되고 요거는 뭐가 되죠? 인성이 토생금이니까 인성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원진이라든가 기문관살력이 이렇게 그 작용력이 있겠죠. 좋게 작용하면 통찰력이 있을 거고 직관력이라든가 표현력이 탁월할 거고 이 관은 사회생활을 의미하니까요. 직장생활을 의미하고 남편이라고 보니까 이분이 여자 명조 같아요. 그러면 남편 또는 직장에서 갈등 요소가 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원진 작용이 작용하는 거죠. 요거는 기문이 좋게 작용한 경우죠. 통찰, 직관, 표현력, 탁월. 이거는 기문관살이 보다 좋게 작용한다. 기문관살이 뭐라 했죠? 기문관살은 귀신의 문인데 기문관살은 뭐다? 나쁘게 작용하면은 귀신 접신하는 거고 좋게 작용하면은 예지를 갖는 거죠. 우리가 척이 발달됐죠. 척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주로 정신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원진. 원진은 뭐다? 감정과 관련됐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술은 원진과 기문 둘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든가 직장에서 갈등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정적 기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진이죠. 이 두 가지는 원진의 작용, 요거는 기문의 작용.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진해도 뭐예요? 원진과 귀문이 다 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보면 정화에게 있어서 해수는 뭐죠? 관이에요. 지는 화생토, 식상이죠. 식상, 상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자 개인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추측 능력, 분위기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 개인적 공감 능력이 능력이 있고 추측 능력, 분위기 파악이 탁월하다. 뭐예요? 이거는 기문관살 작용이죠.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갈등 요소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원진이죠. 자, 식상은 뭐죠? 자식이고 관은 뭐죠? 배우자,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자 사주인가 봐요. 일단 배우자와 자녀와 갈등 요소가 있다. 이거는 원진살 작용이고 아까 말한 추측력이라든가 분위기 파악력이 탁월한 것은 기문관살 작용이다. 추측력이 뛰어나서 추측만으로 지뢰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사주를 감명할 때 이렇게 참조하시라 이렇게 해서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기문관살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문관살 특징. 자, 감성과 이성이 많이 교차하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뭐다 변덕스럽고 종을 잡을 수가 없다. 특히 기문관살은 뭐죠? 신약하고 이 정신적인 거에다 보니까 신약하기 때문에 정신이 뭐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좋게 작용했다, 어쩔 때는 안 좋게 작용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들어준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알코올이라고 많이 하죠. 술을 먹으면 이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접신들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편집증적인 사고를 갖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한다. 원망과 불평불만을 많이 하며 조그만 소리도 상대를 원망하고 그 원망에 지나쳐 배타심과 증오심을 키우다 한다. 가끔 드라마 보면 그
그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었어요.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이 김홍관사를 이해하고 원진사를 이해하면은 그 우리 주변에서 히스테릭 부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김홍관사라든가 원진살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죠. 그 사람도 그러고 싶은 건 아닌 건데 아닌 거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주에 타고난 대로 운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대화가 안 되며 설명을 해도 안 통하고 일방적이다 못해 폭력적이다. 매사에 정신적으로 반복 연상이 심해 과거의 일을 들먹여 상대를 피곤하게 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일을 가지고도 사람을 들볶는 경우가 있다. 과거 일을 들먹여서 상대방을 피곤하는 게 뭐야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잔소리.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거는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새벽 2, 3시까지 애들 앉혀놓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술 먹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왜냐면 이 아버지가 그럴 소지가 아마 이게 기문관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팔자에. 그런데 자기가 그 술의 힘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냥 마시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문관살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방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 앉혀놓고 새벽까지 잔소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햇소전수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아마 기문관살의 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빠지거나 자칫하면 정신 천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기문관살은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생기고 항상 두 마음이 있고 내적으로 열등감, 콤플렉스, 그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옛날 자기 과거 잔소리 많이 한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기문관살이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평생 왼수지간이 된다. 근데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부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문관살이 있는 부부는 평생 왼수처럼 지낸다. 자, 기문관살은 과거로 향한 회귀성이 있다. 그렇죠? 회귀성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기문관살 있으면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되죠. 이중적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경이 예민하고 감각이 빠르고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고 끼가 발달했다. 이런 분들이 뭐가 있으면 뭘로 발달하면 좋을까요? 연예인 가면 좋겠죠.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가면 가끔 연기를 신들리는 듯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때문에 자기 정신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하면 어떤 사람의 역할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어떤 역할에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역할을 잘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그렇죠. 금방 울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뭐냐면 이런 기문관살적인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 힘들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문은 뭐예요? 접신을 해서 그 순간 이성적인 정신적인 판단을 착란을 일으키죠. 정신적인 판단, 정신착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정신착란 이런 부분을. 자, 배짱이나 추진력, 결단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므로 되도록은 사업은 안 해야 되겠죠. 사업하다가 몇백억씩 말아먹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재벌 부자 사주는 기본이 신강해야 돼요. 신강. 그런데 이런 사람들, 기문관살이 있거나 원진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강하다, 신약하다, 기본적으로 신약하다. 여러분 주변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약하다. 예민한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쉽게 놓을 수가 있어요. 신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에 의해서 속된 말로 귀신의 지배당해서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대처하는 게 좋겠죠. 문학가, 예술가 상당한 거 좋겠죠. 문학가 좋겠죠. 예술가. 가끔 우리 천재 문인들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그쵸? 뭐냐면 어떤 것을 아주 예민해서 정말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겼는데 결국은 본인이 어떤 험난한 그러한 정신적인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걸 못 이기고 또 죽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기가 정말 신강하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감정적인 문학 작품 쓸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어떤 사색적인 건 할 수 있겠지만 이 문학가라든가 이 감성을 터치하는 부분은 이런 원진사라든가 특히 김문관살 있으신 분들이 하면은 대박이겠죠. 그 밖에도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언론, 수사기관인데 검사나 형사 이거 뭐가 해요? 이거는 촉이 있어야 돼. 촉. 어떤 범죄 실마리에 대한 단서의 촉이 있어야 되겠죠. 세무도 마찬가지고 감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강하게 쓰이면은 언론, 수사기관, 형사, 탐정, 세무, 감찰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그게 순수하게 정서적으로 흘러버리면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가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김문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처 방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문관사들은 대부분 여자들에게 많다. 그것도 예쁜 여자들, 인물이 좋은 여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무당, 우리 박수라고 그러나요? 남자 무당을 여자 무당이 훨씬 더 많죠. 김문관살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다.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속의 것을 대화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그걸 핍박하고 구박하고 압박을 하면 더 그 사람은 자기를 밖으로 표출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자녀에게 언로를 터주라. 언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애들한테 심지어는 부모에게 욕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일정 시간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냥 그때는 모든 게 해준다고 하고 욕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소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속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그 소통이 안 되면 자녀가 혼자 고민하다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겠죠. 자, 김문관살이 있으면 속으로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므로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겨 정신을 어느 한쪽으로 쏟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취미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분을 봤는데 제가 구기동 승가사 올라갈 때 어떤 처자분 32살인가 먹은 처자분하고 제가 사주를 막 공부할 때 한 10년쯤 아니까 한 7, 8년 됐나요? 그때 사주를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첫 마디가 혹시 절에 스님들하고 올라가십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대요. 주지 스님하고 면담하러 간대요. 그때 아마 그분 사주가 화토중탕 사주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김문관살이 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뒤, 2, 3년 뒤에 이분 대운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집콕에만 있는 거죠. 방콕에만 있고 아무 활동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2, 3년 뒤에 대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찰에 가지 말고 그 정신력을 갖고는 사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그 스님 보조할 수가 없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헬스클럽이나 열심히 다녀라. 놀 때. 그렇게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구기동 승가사 올라갈 때 만난 어떤 처자분. 혹시 그분 이 유튜브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 뭐 밟은 것처럼 그렇게 가끔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김문관사를 이해하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 더 좋은 방향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오픈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좋은 면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문관살은 연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연운에서 기문관살이 이루어지면 매사가 늦춰지거나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될 듯 말 듯 하다가 매사가 지지부진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있어요. 사술 이렇게 됐어요. 사술인데 이게 기문관살도 되고 원진사도 되잖아요. 연이고 월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요. 뭐를 부탁을 해도. 근데 지금 이해가 되네요. 이 연운에 이게 이 기문관살이 있으면 매사 늦춰지거나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될 듯 말 듯 매사가 지지부진한 현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면 판단력을 상실한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네. 지금은 이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억울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를 알아줬으면 한다. 이거 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민하고 이런 쪽에 있으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남에게도 많이 의존하면서도 남을 의식해서 자신은 항상 완벽하게 행동하려 하거나 자기가 속한 대인관계 외에는 폐쇄적이고 대인기피증이 있다. 이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픈시켜줘야 돼요. 오픈시켜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행동에 비밀이 많아서 가까운 사람만이 문제를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속의 것을 꺼내 표현하고 하소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을 갖는 것도 괜찮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다만 맹신자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맹목적인 너무 이제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약하면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종교에 맹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이나 정신이상자, 무속인 등은 어떤 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것을 전부 풀어놓는데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다. 자,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혼내면 안 되고 달래줘야 된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특히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녀분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 부모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인내를 갖고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얘를 잘 달래줘야 되겠죠. 얘를 잘 달래고 성향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성향을. 자,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우리도 술도 음양을 따지면 이 수 성분이 원래 술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수의 성분이 있고 화의 성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수가 많은 것은 뭐냐면 알코올이 없는 거 있죠. 알코올이 아주 낮은 것들, 맥주 이런 거. 소주는 중간쯤 돼 보이고요. 자, 화가 강한 거 뭐예요? 위스키. 그다음에 중국 꼬량주. 이런 것은 거의 화의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이 꼬량주 같은 거 먹으면 목이 확 탔죠. 위스키 같은 거 먹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만약에 내가 수가 많다, 몸이 차갑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차가운 거 뭘 먹어요? 고량주 먹어요. 위스키 먹어요. 그래서 소련이나 이 추운 데에서는 위스키를 먹는 이유가 열을 내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 화 때문에. 내가 더워요. 목이 갈증이 나요. 그런 때는 뭐다? 맥주를 마시죠. 여름에 여러분들 치맥 많이 하시죠. 왜 맥주를 많이 마시겠어요? 더우니까 그런 거, 몸을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술에도 이 음양으로 따지면 수와 이 화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신약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특히 신기 있는 사람들은 뭐다? 접신할 수 있다 그랬죠. 접신. 그래서 자기가 귀문하고 뭐 헷갈하게서 자기가 갑자기 이상적인 판단을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통, 그 통로를 해주는 거, 촉매를 해주는 게 뭐냐면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이 되면 자기 의식이 많이 약해지고 상대방 의식이 더 깊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귀문관살이 이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귀문관살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다.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술 마시다가 혼자 있다가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저 정도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일에 괴로웠고 어떤 일에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던 약물을 의지했던 간에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놓은 거죠. 자기를 놓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귀문이 접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귀문이 접속해서 이 사람을 그냥 좌지우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귀문관살이 위험한 거는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이승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문관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명리학자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상담을 잘 해서 얘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문관살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이제 신사를 거의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기문관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이제 사주 명식이 보면 아까 기문관살 6개 있죠? 지지에 그런 게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문관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